자, 앞으로 배우게 될 우리 분할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조나누기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먼저 이 조나누기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이 조나누기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.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. A, B, C, D라는 4명의 탁구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. 이 탁구 선수들을 복식조로 키우고 싶어요. 즉, 이 탁구 선수들을 2명씩 2개의 조로 나누고 싶습니다. 이 조 나누기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? 그죠? 그래서 2명씩 2개의 조로 나누어서 훈련을 시키고 싶은 거니까, 즉 짝꿍을 정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지. 그런데 이 짝꿍을 정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봐. 지금 4명이 있으니까 그 중에 2명만 선택하면, 뭐 예를 들어 A, B가 선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선택이 안 된 C, D가 한 조가 돼서 결국 A, B가 한 조, C, D가 한 조 이렇게 되는 거죠. 뭐 만약에 B, C가 선택됐다고 한다면 선택된 B, C가 한 조, 버림받은 A, D가 한 조, 뭐 이런 식이 된다 이거야. 그래서 그럼 조 나누기면 그냥 4 컨비네이션 2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아니더라 이겁니다. 자, 볼까요? 그러면 봐. 우리가 이 4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를 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. 봐. A, B가 뽑힐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은 A, C가 뽑히는 경우, A, D가 뽑히는 경우, B, C가 뽑히는 경우, B, D가 뽑히는 경우, C, D가 뽑히는 경우에 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. 그 6가지가 바로 얘들입니다. 자, 그런데 잘 봐라. A, B가 뽑히게 되면 C, D가 한 조가 되는 거고요. A, C가 뽑히게 되면 B, D가 한 조가 되는 거고, A, D면 B, C가 한 조인데, 잘 봐. B, C가 뽑히면 A, D가 한 조가 되죠.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한 조와 이렇게가 되는 게 서로 겹치더라 이겁니다. 왜? 조 나누기만 하면 되지 누가 뭐 A, D가 먼저 뽑혀서 한 조가 되고 B, C가 먼저 뽑혀서 한 조가 되고 이건 상관없거든요. 그럼 봐라. 다음번엔 B, D가 뽑혔다면 누가 되는 거야? A, C가 한 조가 되는데 그 경우에도 봤더니 이거 봐. B, D, A, C 요렇게 한 조씩 먹나? A, C가 한 조 되고 B, D가 한 조가 되나? 이게 똑같더라 이거죠. 그 다음 마지막 봐. C, D가 한 조가 되면 A, B가 한 조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도 보면 봐. C, D와 한 조, A, B가 한 조인데 그게 첫 번째 경우랑 겹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보면 이게 6가지로 표현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보면 봐. 4 컨비네이션 2라는 것은 결국 둘만 뽑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A, B가 뽑히는 거와 C, D가 뽑히는 건 서로 다르지만 조 나누기 입장에서 보면 이 2가지 경우가 똑같은 경우다라는 거죠. 이건 A, C를 뽑고 B, D를 뽑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A, D 뽑고 B, C 뽑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이거야. A, B와 C, D 즉 얘네 둘의 순서가 바뀐 것만큼 겹치는구나. 즉 A, B, C, D라는 놈이 있을 수 있고 C, D, A, B라는 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두 놈이 겹치는구나. 마찬가지 이것도 A, C, B, D와 B, D, A, C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2가지가 있으니까 두 놈이 겹치는 거고 A, D, B, C, B, C, A, D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2가지 있으니까 두 놈이 겹치는구나. 자, 따라서 이 A, B, C, D 탁구 선수 4명을 조 나누게 하는 방법은 4 컨비네이션 2가 아니라 그 조가 지금 2명씩 2개 조잖아요. 그러면 똑같은 명수를 갖는 조가 2개가 있으니까 이 두 조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인 이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가지만 나온다라는 얘기가 돼요. 이해가 됩니까? 오케이. 자, 그럼 봐.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예를 바꿔서 자, 6명을 3명 더하기 3명의 2조로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.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. 6명 중에 3명만 뽑으면 나머지 3명이 한 조를 이루면 되니까 이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아니죠. 예를 들어 A, B, C가 먼저 뽑히고 D, E, F 이렇게 해서 A, B, C가 뽑혀서 떨거지 D, E, F가 한 조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
DEF가 뽑혀서 떨거지 A, B, C가 요렇게 한 조를 이루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봐. 명수가 똑같은 조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 조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인 2팩토리얼로 나눠줘서 얘는 20 나누기 2가 돼서 10가지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이해가 돼요? 오케이? 그럼 봐라. 6명을 우리가 2명, 2명, 2명의 3개 조로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냐라는 겁니다. 그럼 봐. 처음에 6명 중에 2명을 뽑고요. 그럼 나머지 4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당연히 2명이 남게 되는 거니까 뭐 여기다 써줘도 그만, 안 써줘도 그만입니다. 왜? 이 컨비네이션 2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. 그지? 오케이.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여기서도 안 써줬으니까 여기서도 쓰지 맙시다. 요렇게 먼저 2명 뽑고 나중에 2명 뽑으면 결국 둘로 나뉜단 말이야. 자, 그런데 봐. A, B가 처음에 뽑히고 C, D가 나중에 두 번째 뽑혔다고 한다면 당연히 E, F가 한 조가 돼서 요렇게 세 조가 나오는 거죠. 자, 그런데 봐. 첫 번째 C, D가 뽑히고 두 번째 A, B가 뽑혀도 E, F 요렇게 되면서 결국 요렇게 세 조가 되는데 얘랑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야. 조 나누기 입장에서 보면. 그지? 자, 그럼 이런 경우엔 봐라. 똑같은 명수를 갖는 조가 3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 3개의 조가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겹칠 거다라는 거고 그 3개의 조가 자리를 바꾸는 게 바로 3팩토리얼 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그죠? 6 컨비네이션 2가 15인가요? 얘는 6이고 얘는 6이기 때문에 총 15가지가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됐습니까? 요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. 그죠? 예, 요거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여러 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봐라. 만약에 6명을 1명, 2명, 3명으로 조 나누기를 하는 건 몇 가지일까?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봐. 일단 6명 중에 3명을 뽑아요. 그 다음 나머지 3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떨거지가 1명이 나오니까 뭐 그건 더 이상 안 써줘도 되겠죠. 그럼 예를 들어 봐. A, B, C가 먼저 뽑히고 그 다음에 D, E가 뽑히면 F 이렇게 됩니다. 즉 여기서는 봐. 명수가 똑같은 조가 하나도 없죠. 그죠? 3명, 2명, 1명이니까. 그러면 이 3명을 뽑을 때 겹치는 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 여기서 B, C, D가 뽑혔으면 그죠? 여기는 A, E가 되는 거고 F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위에 거 아래 거가 겹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. 즉 조를 구성하는 인원수가 전부 다 다르다면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지. 그쵸? 예, 그래서 봐.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얘가 답이 됩니다. 그래서 얘는 20 곱하기 3이니까 얘는 60까지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봐. 예를 들어 7명을 3명, 3명, 1명의 3조로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느냐?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. 그럼 이것도 똑같아. 7명 중에 3명 뽑고 나머지 4명 중에 3명 뽑으면 떨거지 1명이 있으니까 더 이상 써줄 필요는 없죠. 그럼 봐라. 처음에 A, B, C가 뽑히고 그 다음 D, E, F가 뽑히고 그 다음은 G 이렇게 되는 이렇게 3조로 분할이 되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 D, E, F가 뽑히고 두 번째 A, B, C가 뽑히고 그 다음 떨거지 G가 된다면 여기선 분명히 다른 경우지만 조 나누기 입장에서 보면 두 개는 똑같은 거죠. 그렇죠? 따라서 이 경우에는 봐. 명수가 똑같은 조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두 조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, 즉 이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. 됐습니까? 오케이. 자, 그래서 봐. 조 나누기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명수가 똑같은 조가 몇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조가 n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합의 수 있잖아. 조합의 수를 주르륵 구한 다음에 n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.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해가 됩니까?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? 네.
그럼 예를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게요. 그러면 8명을 그지? 둘에 4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은 8명 중에 2명 곱하기 6명 중에 2명 곱하기 4명 중에 2명. 그 다음 2명 중에 2명은 떨궈지니까 쓸 필요 없고요. 얘가 바로 이 조합의 수가 됩니다. 걔를 봐. 명수가 똑같은 조가 지금 2명씩 명수가 다 2명씩 똑같은 조가 4개의 조가 있으니까 n은 4잖아. 그러면 4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해가 됩니까? 오케이. 요렇게 우리가 조 나누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알겠죠? 자, 그런데 봐.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. 만약에 아까 탁구 선수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? A, B, C, D 4명을 그지? 2명씩 2개 조로 나누는 조 나누기의 수는 4 컨비네이션 나누기 2 팩토리얼이었잖아.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두 조가 생긴 건데 얘네들을 각각 김 감독과 이 감독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조를 김 감독한테 맡기고 어떤 조를 이 감독한테 맡길 건지 결정하는 방법이 다시 이 팩토리얼 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경우는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돼요. 그쵸? 그래서 이건 뭐야? 조 나누기를 한 후에 김 감독, 이 감독에게 다시 분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분배의 개념이 들어가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라는 것 정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이게 단순히 조 나누기냐, 그 다음 조 나누기를 한 이후에 분배가 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. 됐죠? 예, 여러분들 이 조 나누기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설명하면서 이거 좀 설명이 좀 뭐 이렇게 장황한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렇지만 혹시 모르면 요 밑에 댓글을 달아서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분 선생님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게요.